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병조판서 이덕경 참판 한효순 참의 황섬 참지 이호민이 아뢰었다. 여희원이 이 엉례와 이미 떠나는데 그들이 가지고 간 선유문 초구를 유격에게서 찾아 감히 아뢰입니다. 선유문의 초구는 다음과 같다. 본부가 조선의 외적 경보가 그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명을 받들어 진수하고 팔도의 관병을 훈련하고 있는데 저번에 그대들 두 나라가 원언을 맺은 것을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어 차관 여희원을 보내어 선유하였다. 그런데 그때 노아 합적이 과연 공경이 지유를 받들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었으니 그 뜻이 가상하였다. 그리고 소장을 보건대 송환한 인구가 역력히 건감이 있어 인호를 온전히 하였으니 그 공이 가상하다. 천조에서 그대들의 중순함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대들을 박대하겠는가. 지금 그대 나라가 조선과 한 줄기 물을 사이에 두고 있는 오랜 이웃 나라로서 900여리의 국경을 피차가 스스로 보수하고 있는데 그대 달자만이 어찌 홀로 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사사로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라면 율법에 분명히 금령이 있어 그대들이 조선에 올 수는 없는 것이 조선이 그대 나라에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틈과 화를 야기하는 것이 대체로 이에서 말미암으니 지금 그대들이 왕래하며 다니겠다는 것은 단연코 불가하다. 일찍이 듣건대 그대들 두 나라가 전에 사람을 차견하여 왕래하지 않은 것은 원래 천조의 법금이 매우 엄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이미 천조의 호령이 있는 이상 그대 두 나라가 사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부가 그대들의 사정을 가지고 이미 조선 국왕에게 가추 진달하였거니와 국왕이 본부의 처분을 듣지 아니한 적이 없었으니 사람을 보내어 국왕과 면대하여 시비를 다툴 필요가 없다. 그대들이 사로잡힌 조선 사람을 송환하기 위하여 조선 변경에 들어가자 조선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 잘못이 조선에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달자가 경계를 넘어와서 북경 백성을 침해함으로써 인하여 격투하다가 죽인 것이고 피차간의 사상자가 엇비슷하니 이는 조선이 혼란을 만들어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사리를 보아서도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이 도리어 목숨을 보상받으려 하니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조선이 비록 외란을 겪었으나 팔도에 새로 훈련한 군마가 숲처럼 쭉 늘어서 있고 게다가 중국 군사 8만 명이 나누어 둔치고 있으니 어찌 손을 묶어놓고 아무 대책 없이 그대들 달자가 함부로 들어오게 버려두겠는가? 그대들 달자가 만일 헤아리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움직인다면 원하는 바를 이루기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하는 행위는 고기를 범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을 것이다. 더구나 황령이 진노하고 적국이 기습할 것이니 발을 한번 움직이는 사이에 다른 날의 큰 화가 결판 날 것이다. 이러한 낭패에 이르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인데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만일 금법을 범해 가면서 사사로이 달려간다면 진실로 주의를 피할 수 없고 이미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몇 사람의 원수를 갚으려 반드시 승리할 수 없는 작은 분풀이를 하려 하는가? 본부는 차관 여희원이 품첩에 의거하여 그대들이 순종하는 성의를 매우 가상하게 여겨 한 번으로는 경락 군문에 분보하여 금단 등의 물건을 헤아려 마련하여 즉시 본관을 차견하여 그대들에게 나누어줘 보상의 뜻을 보이니 공경이 명을 받들고 지극한 뜻을 몸받아 여러 두목에게 전유해서 이후로는 각기 경계를 지키고 영원히 금리학을 준수하기를 힘쓰고 전처럼 문란하게 국경을 넘나들며 헌단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고 또 이를 원용하여
근거로 삼아 후일 다시 소요를 일으켜 본부의 극진한 뜻을 손상하지 말라. 만일 두 나라가 다시 다른 의논이 있다면 성천자가 위에 계시어 순종하면 다독거리고 거스르면 칠 것이며 변진의 아무니 스스로 처치함이 있을 것이므로 본부 또한 그들을 위하여 계책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니 스스로 헤아려서 후회를 남기지 말도록 하라.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올리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이 제독의 별장으로서 전교하기를. 이 제술 가운데 이 제독의 별장은 서문에 능한 사람을 뽑아 지어 올리게 한 것이다. 온당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 또 이때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듯하다. 병조 판서에게 말해서 의논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문원이 제조 병조 판서 이덕형의 의견으로 회개하기를. 제독이 이 한 가지 일로서 돌아가기 전에 여러 차례 간절히 부탁하였고 환조한 뒤에도 진공하러 간 우리나라 사람에게 물었으니 요구하고 바라는 뜻이 진실로 헛된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러한 때 진실로 시장을 읊조릴 수는 없으나 그의 간청에 따라 간략히 응답하고 또 알맞게 말을 꾸며 우리의 실상을 진달하기를 힘써 위박한 상황과 공덕을 칭송하는 뜻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나타나도록 한다면 또한 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일 지은 여러 시편을 보면 성교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온당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으니 빨리 고쳐 짓도록 하라고, 또 수정, 정서하여 작자의 이름을 바로 써서 사신을 행차에 주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군사훈련하는 일에 만일 그 요점을 읽고 인심을 불편하게 하면서 억지로 책성하도록 한다면 끝내 효과는 없고 반드시 난처한 근심만이 있게 되어 이른바 불의한 무리와를 모아 흉기를 주고 살인하는 일을 가르치는 격이니 매우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근래 외방에서 이름은 군사를 훈련한다 하나 대부분 그 요점을 얻지 못하여 어지럽게 백성들을 소요시키고 게다가 왕래하는 교사가 폐해를 끼치며 끝이 없어 민원이 날로 깊어가고 있으니 잘 처리하지 않으면 뜻밖의 환란도 또한 염려되어 비단 군사 훈련에 성과가 없게 될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충청도로 말하면 이 시발이 내려간 뒤에 조련의 모양이 대강 이루어졌으나 포수, 살수 각 일명에게 각기 봉족 2명씩을 주었다 하니 편옥은 3천여 명의 그 봉족을 통틀어 계산하여 그의 1만여 명에 이릅니다. 실구는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고 봉족은 비율을 계산하여 쌀을 내므로 응당 행해야 하는 요역 이외에 또 이것으로 내야 하니 사람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민간의 분유와 고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는 호수에 비하여 더욱 어그러졌습니다. 그들을 모을 때 생리가 오직 인정과 뇌물의 다수를 볼 뿐이므로 구차히 충분되고 강제로 정해진 자가 이미 흥기하여 기꺼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는데 또 먼 고을에 모이게 하니 끊임없이 왕래하고 원고만 쌓일 뿐입니다. 이와 같아서는 조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일 개한 무학 사목은 오직 각 면과 각 마을의 사람에게 그 거주지 근처에 모여 연습하게 하여 도로에 왕래하는 고통과 모여있는 폐해가 없게 하려 했던 것일 뿐인데 일이 매우 번거롭지 않아 군사훈련에 이미 5, 6분의 성과가 있었으니 지금 각도의 군사훈련도 다 이 규식에 따라 일찍이 처치하여 민정에 불편한 것은 고치고 사세에 구애되는 것은 소통시켜 영구히 폐단이 없는 규식으로 삼아야 할 듯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뜻으로 전라, 충청 두 도의 순찰사 및 어사 이 시발에게
각별히 이문하여 알리어 이 규식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도의 감사 병사에게도 한결같이 이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세자 책봉 문서로서 상이 장훈에 전교하였다. 중국 조정의사는 우리가 여러 번 진청하기를 기다려 일국의 정성을 살피고 나서 허락하겠다는 데 불과하니 깊이 분변할 것이 없을 듯하다. 2번 청하고 3번 청하여 되지 않으면 10번을 청할 수도 있는데 어찌 허락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단지 정성만 펼뿐이다. 주본의 초고는 이 호민이 지은 것을 써야 할 것이나 그 첫머리의 말은 최입의 말을 쓰고자 한다. 또 임해군의 일은 너무 노골적인 듯하니 매와 개를 좋아하고 재물을 탐한다 한 것을 말한다. 다만 행하는 바에 허물이 많아 부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만드는 것이 가하다. 다시 다듬어서 아래라.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었다. 신들이 예과의 참주와 예부의 자문을 보니 말뜻이 매우 기묘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사정을 갖춰 진달하지 않을 수 없어 자연 깊이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상의 정교를 바꿔서 다시 참상을 해보니 그 기사는 최입의 말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 아래에도 최입의 문자를 더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므로 더 넣어서 부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해군을 논한 한 조목에 있어서는 신들이 듣기로는 중국 조정에서 이 논하는 자가 오직 용렬한만을 말하고 실득을 분명히 적지 않았다고 핑계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몇 귀절의 말을 만들었으나 실로 미안함이 많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문자에 온당치 못한 것도 아울러 부표하여 아래입니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6일 갑인 5번째 기사 사슴시 정 황신이 치게 하기를 어제 남호정을 통하여 들으니 주 동사가 행장의 말을 정사에게 구전하기를 의지가 내일 철수해 올 것이니 노야가 도의하는 시기는 아마 16일쯤 될 듯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아침에 신이 16역을 보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행장이 진실로 이 말을 하였다면 나에게도 말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에는 필시 낭설인 것이다. 이곳의 사체는 오로지 평조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정정은 반드시 관백이 착연한 총병이 온 뒤에야 설병이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또 말하기를 당초 나의 생각은 청중과 안골포 등 제진이 철수한 뒤에 이 노야가 오도록 청하면 사체가 존중될 것으로 여겼는데 이 노야가 미리 나와서 경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가장 한스럽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외관에서는 모두들 당초 노야가 정사가 들어오면 각진의 외가 고철수하여 13일쯤에 바다를 건너갈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정사가 미리 나간 것이다 고 한다 하였더니 유격이 웃으며 말하기를 누가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던가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그대도 들은 적이 있는가? 이 노야가 스스로 역설을 보고 좋은 날짜를 가려내어 나에게 지시하고 또 서서비에게 지시하여 말하기를 4일, 13일, 21일이 모두 길을 뜨기에 좋은 날이다 하였으니 13일에 바다를 건너간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인 듯하고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양노야는 외인들이 과연 오기를 요청하였거니와 이 노야는 그가 와도 외가 또한 물러갈 것이고 오지 않아도 외가 물러갈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에게 미리 나아오도록 청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이어서 묻기를 동네 거제, 웅천 등의 관원은 비록 본부가 있더라도 외인이 철수하지 않으면 결코 적과 땅을 분할하여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각진에
외인이 없어진 뒤에야 각 지방의 관원이 나올 것이다 하였더니 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 뜻을 알았다. 만일 동네의 의지가 철수해 온 뒤에는 본읍의 태수가 곧 전진하여 옛 읍지에 앉아 있으면서 한 사람의 외인도 동네 이슬을 다시는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행장에게 분부하였다 하고, 또 사신이 도의하는 정확한 기별은 반드시 평조신이 돌아온 뒤에야 알 수 있으며 주 통사가 전한 말은 어느 곳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니 심히 의심스럽다 하였습니다. 또 중국 사신의 아문은 깊숙하기가 유격의 아문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오직 역관이 전해 들은 말에만 의지할 뿐이므로 헛소문인지 정확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니 극히 답답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래기를 무과 이소의 인문관인 훈련 참근의 성의덕, 봉사, 이명길, 이덕춘, 박익 등이 거자의 농명단자를 수생할 때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잘못 쓰기도 하고 혹은 거듭 쓰기도 하여 막대한 국시를 전도 장난케 하여 빙고할 수 없게 하였으며 심지어 농명단자 150여 장에 대해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험장을 개시한 뒤에 시관이 거자 등의 호소로 인하여 추후에 시험 보이기를 계품하게까지 하였으니 그 태만함이 매우 심합니다. 또 육랑전의 시험을 마치던 날 거자 300여인이 일제히 호소하기를 농명단자를 당초 이미 올렸으나 끝내 찌를 내주지 아니하여 일이 매우 민망스럽다 하므로 시관이 인문관을 불러 물어보니 단자에 대해 미처 수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단자를 가져다가 조사해 보았더니 혹 점거된 자도 있고 혹은 입격하지 못한 자도 있고 혹은 부를 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인문관 등이 거자와 함께 술술을 써서 다시 시험 보려는 계책을 한 것입니다. 이같이 간람한 무리는 통렬히 다스려서 후일의 패단을 막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 거자들은 과거시 응시를 허락하지 말고 인문관 등은 모두 나국하여 전후 사심을 품고 술술을 쓴 죄를 징계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0월 1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래기를 우리나라 연해 지역에는 본디 어염이 풍부하니 잘 조치하여 어염을 판매하여서 곡식을 저축한다면 1년의 수입으로 일천 군사의 몇 해 동안의 양식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의 방책을 얻지 못하여 각자 나누어 점유함으로 이익이 사용에 돌아가는 것이 10에 8, 9이고 국용은 항상 궁핍한 근심이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옛날 유아는 천하의 염초를 관리하여 경비가 풍족하게 하였는데 1년에 수입되는 것이 세입보다 많았다 합니다. 오늘날 어염을 판매하여 곡식을 무역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을 얻어서 잘 지시한다면 그 이익이 어찌 범연하겠습니까? 시험삼아 충청도 태안 한 고을로 말씀드리면 연분이 가장 많은데 안집도감 감간도 있고 훈련도감 감간도 있고 순찰사 감간도 있고 어사도감도 있고 본관 감간도 있으며 이 밖에 또 사슬로 들어가 소금 굽는 자도 있어 어지러이 그 땅에 들어가 점거해 본 고을을 요해할 뿐 공가의 실립은 매우 적습니다. 만일 잡된 차관들을 다 협파하고 전적으로 수령에게 책임지우고 또 다른 고을에서 쌀과 포묵을 가지고 와서 무역하는 곳을 설치하여 마치 각 고을의 장시처럼 하고서 한편에서는 소금을 굽고 한편에서는 곡식을 무역한다면 일이 번거롭지 아니하여 백성이 편리하게 여길 것이며 이익을 얻는 자도 지금보다 10배, 100배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의 무리에게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후한 이익을 나누어 주어 관가의 일에 기꺼이 나오도록 한 뒤에야 얻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도감 소속의 군병, 장인 및 각처의 농군의 조도와 양식을 이어대는 일이 점차 호번하여져서 잇따라 마련할 길이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만일 황해도 웅진, 충청도 태안, 전라도 무장 등 세구울에 호주의 세남 및 본가의 영자를 면제하고 오직 수령에게 책임지어서 각기 방편을 설치하여 소금을 굽게 해서 1년 동안 구워낸 소금의 수령으로 쌀과 포묵을 무역하기도 하고 혹은 본도로 계속 올려보내어 군량에 보충하기도 하여 그 수송한 수령의 다수를 계산하여 상벌의 자료로 삼으면 참으로 이익이 될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아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는 해남 현감 전 인용은 전에 선정관이 되어 대가가 서쪽으로 파천하실 때에 표신을 받아 사자로 나갔다가 중간에서 도망해버리고 분명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이미 큽니다. 의병장이 되어서는 무리를 거느리고 자신을 호위하여 민간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일삼고 살육을 마음대로 행하기까지 하였으며 용맹한 것으로 이름을 얻었으나 실은 담기가 없어 적을 만나면 겁을 먹고 소문만 듣고도 달아났습니다. 전의 죄범으로 보아 목숨을 보존한 것만도 다행인데 어찌 다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파직하고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이처럼 하여서는 안 된다. 양사가 서경하는 법이 있다. 하직한 뒤에 농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였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심희수가 영역을 교활하여 시세의 부족기를 잘하였다. 아래기라 어리석은 소우신이 외람내의 성상의 선발을 입어 접반사의 소임에 제수되어 이주에 머무른 지 20여 개월 동안의 음지를 받아 3번이나 그 명칭이 바뀌었으나 끝내 접반의 실효는 없고 한갓 한만한 죄만 쌓았습니다. 길에 오른 뒤에 병으로서 지체되어 이제서야 복명하게 되었으니 극히 송구합니다. 또 신이 집안 식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간 것이 비록 지난해 금령이 없던 시기에 있었으나 이미 조정의 금령을 받들었으면 제신의 바늘에 있는 자로서 바로 봉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친의 아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어미상을 당하였고 병자가 매우 중하며 본래 보호하여 나올 수 있는 자녀가 없어 그대로 구류하느라 진작 떠나 보내지 못하였으므로 황공하여 주의를 기다리며 몸둘 곳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상상께서 어서 파면하여 인신으로서 주의를 무시한 자의 경계를 삼게 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0일 무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공이 있는 자와 곡식을 납입한 자 중에 어찌 쓸만한 사람이었겠는가. 전일 그들을 타경하라고 여러 차례 전교하였으나 생각지 않아 타경하지 않았으니 이는 비록 전조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이들에게까지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혹은 이목이 미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당상이 이상에게 군공이 있는 자와 곡식을 납입한 자 중에 쓸만한 사람을 각기 아는 대로 첨가하도록 하고 첨가된 자가 혹 용렬하여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탐호하고 법을 범하면 그 거지를 치지하고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0일 무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중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죽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자는 3시의 위제를 지내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중국 군사가 우리나라 일을 위하여 전사한 자가 많은데 어찌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미 단이 있으니 3시로 여제의 예에 의하여 관원을 보내어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또 새해에는 평양의 관원을 보내어 제사 지내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이 뜻을 해주에 말하여 살피고 의논하여 하도록 하라. 여기에 있는 중국 교우사 등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도록 접대 도감에게 말하라.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0일 무 세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이정에 관한 주문을 지금 이미 사정하여 주청사의 사행본에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 총병의 자문을 받아보니 사기가 전보다 조금 변화했습니다. 또 금약에 관한 일을 청하는 것은 바로 강물이 처음 오는 때를 근심하기 때문이니 지금 진청하더라도 사기에 미치지 못하고 다만 번독하기만 할 듯합니다. 신들의 의견으로는 이미 요동도사에게 자문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예부 병부에서 전보하여 엄히 검약하도록 하였으나 예부 병부에서 반드시 구차하였을 것이므로 지금 다시 때늦은 주문을 보낼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오직 전의 주문의 조안대로 예부에 자문을 보내되 주청사의 사행편에 붙이는 것이 편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0일 무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군공이 있는 자와 곡식을 납입한 사람들을 전혀 수용하지 아니하였으니 인심이 해체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성상의 분부에 따라 당상 이상으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가하게 하여 헤아려서 관직을 제수하되 청거된 자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거주를 취재하는 것이 실로 사이에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7일권 선조 28년 12월 2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 7월 70권 선조 28년 12월 2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문과 이소의 거자 온양공생 이응길이 나이 16세로서 논으로 차중에 입격하였는데 출방하던 날 시관이 그를 불러 지은 글의 문의를 물어보았더니 자세히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시권을 가져다가 상과에 다시 물었더니 가지고 들어간 책 속에서 마침 이 공이 유언을 분변하지 못한 데 대한 논이 있었으므로 써서 올렸다고 하므로 곧 그 책을 가져오게 하여 상고해 보았더니 과연 있었습니다. 모란함이 더없이 심하니 이 응기를 방에서 삭제하소서. 규검하는 감찰은 사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삼가 살피지 아니하 이러한 일이 있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1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사슴시정 황신이 치게 하기를 신이 이 언서로 하여금 현소에게 가서 말하는 사이에 주 동사가 전한 행장의 말이 유격의 말과 다른 점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현소가 웃으며 말하기를 관백이 하는 바는 내가 간혹 듣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행장이 한 말은 오직 나만이 참여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참여하지 못한다. 진실로 이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알 것이다. 앞으로 일은 오로지 조신이 돌아옴에 달려 있으니 조신이 돌아오기 전엔 비록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말이 있더라도 모두 정확한 소식이 아니다. 조신이 돌아오면 청정 및 각지는 철수에 돌아갈 것인데 이곳에서 매이양 청정이 떠나가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의혹이다. 지금 큰일이 이미 정해져서 봉황을 청하고 화호를 통한 뒤이니 다시 무슨 바랄 것이 있기에 그대로 머무르고 떠나가지 않는가? 이것은 이미 다 철수하기로 의논하였으니 후일 노승이 망령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만 조신이 돌아온 뒤에 조선의 통사와 일시에 바다락을 건너갈 것인데 그대는 이것을 아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사가 말하기를 나는 감히 모르겠으나 우리나라가 어찌 사신을 보낼 리가 있겠는가 하니 현서가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처럼 말할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헤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는 모름지기 대관 중에 사리를 잘 아는 사람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일 황윤길 같은 무리를 보낼 바에는 보낼 필요가 없다. 정몽주, 신숙주 두 사람은 수백 년 동안을 무사하게 하였으니 그 사람의 현능함을 알 수 있다. 일본 사람은 비록 일자 무식이라도 혹 지려가 심원하고 사리에 통달한 자가 있는가 하면 조선 사람 매양 문장 있는가 고금의 일에 통달했다고 스스로 뽐내지만 실제는 이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내가 일찍이 귀국의 상관들을 보건대 좋은 사람이 매우 많았으니
지금 모름지기 벼슬이 높고 덕이 높은 자를 잘 가려서 보내야 일을 이룰 수 있고, 만일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내가 전일 그대로 대하여 명백하게 말할 적이 없었으나 지금 비로소 실정을 다 털어 고한다. 조신의 도착은 10일 이후가 될 것이니 이때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노적의 말이 간사하고 음흉함이 극심하니 앞으로 반드시 난처한 근심이 있을 것이므로 지극히 답답하고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